호르무스 탈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란과 호르무스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돈을 받는 통행료를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합동으로 조인트 벤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문명 하나를 소멸시키겠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그랬는데 미국과 이란이 내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을 벌인다. 이란이 지시했던 10가지 요구 조건을 미국이 큰 틀에서 수용을 하고 그 디테일을 아마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는 이제 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하고 이란 쪽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 대면 협상이 내일이 아니라 11일 모레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전에 관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양쪽이 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란 쪽에서 그 어떤 공식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국회의장에 관한 이 어떤 발표문이 따로 있고 또 이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승인을 했다는 식으로 최고 지도자 쪽 얘기가 또 따로 나오는 게 있고 혁명 수비대도 따로 또 성명을 내놓고 또 최고 회의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입장이 나오고 좀 다소 지도부가 그 어떤 채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그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직후에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아니 이건 합의 내용을 어긴 거다 해서 일단 호르무스 해협 통과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막는 건지 아니면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건지 약간은 불확실한 상태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오늘 한국 증시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고 어제 크게 올랐던 주식들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양쪽은 서로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완벽한 승리다 라면서 그러나 협상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 휴전 합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하면서 그러나 뭔가 수가 틀리면 원위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란도 비슷합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냈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혁명 수비대에서는 우리는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됐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증시의 흐름이 아직은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휴전 합의를 하기 직전까지 어떤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호르무스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세계 각국의 그 유조선 벌크 이런 것들이 약 2,400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와야 될 유조선은 26척이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거는 마린 트래픽이라고 그래서요.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배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놓는 그런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있는 저 부분이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오만, 오른쪽이 오만, 왼쪽이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이란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배입니다. 왼쪽이 페르시아만이고 오른쪽이 오만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해서 오만만으로 빠져나가야만 이제 그게 인도양이 되고, 인도양을 거쳐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올 수 있는 유조선이 이제 통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리고 빈 배들은 다시 오만에서 호르무스 해협을 거쳐서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라크, 그리고 이란, 하르그 섬까지 거기에 유조선을 이제 접안을 해서 원유를 선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2주간 휴전에 레바논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 입이 뭔가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사일과 전폭 무인 드론이 오고 가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통행료 폭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호르무스 해협은요, 국제법상 자유통행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호르무스 해협을 막고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 통행세를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비슷한 그런 해협에서 인접 국가들이 저 선례를 따라서 뭔가 통행료를 이제 우리도 받아보자 이렇게 나서면 이게 국제적으로 커다란 분쟁으로 비화가 돼서 이번 이란 전쟁 보다도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저 통행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란과 공동사업, 조인트 벤처, 그리고 양측 모두 큰 돈을 벌 것이다, Big money will be made, 이런 말까지 트럼프 입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 통행료를 달러화나 또는 뭐 중국의 유안화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뭐라고 했느냐, 현금 자동 출금기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스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은 유조선이 850척, 벌크선이 580척, 컨테이너선이 420척, LNG, LPG 운반선이 180척, 자동차 운반선이 110척, 도합 약 2,400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쪽의 석유가스, 석유화학 제품 수출업체 연합의 하미드 호세이니 대변인이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뭐라고 했느냐, 통행료를 유조선 배럴당 1달러,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배럴당 1달러. 그래서 대형 유조선이 통상 약 200만 배럴을 이제 거기다가 선적을 하는데, 그러면 200만 배럴이면은 배럴당 1달러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200만 달러가 됩니다. 2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30억쯤 되는 돈이다.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그 통행료는 약 5, 6억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30억 원이 되면 그거에 5배쯤 받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전 협상에서 이 호르무스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란 쪽에서는 이걸 지렛대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그걸 일정 부분 동참을 하면서 그걸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이란이 원자력 발전소를 10개에서 18개인가요? 짓는데
미국 기업들을 전부 다 유치를 한다. 유전 개발을 할 때도 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도 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미국 기업들이 그 전후 복구를 하는데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향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기업, 민간 기업 방패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호르무스 해협 이 봉쇄라고 하는 카드를 이란이 재발견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에 걸려 있지.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레임덕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다급함 때문에 트럼프는 출구 전략으로 급급해 있다. 반면 이란 쪽에서는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 뭐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시간은 이란 편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수렁에서 우아하게 탈출한 길은 없다. 그런 길은 없다. 거친 협박을 하면 할수록 미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레짐 체인지 가능성은 멀어졌고 이란에 오히려 핵 무장의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란을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반미, 반이스라엘의 항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민초들의 정신세계에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줬다. 반면에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쪼그라든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세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미국의 영향을 쏟아왔는데 그 견제 역량이 대폭 감소했다. 또 하나는 미국과 나토, 미국과 유럽, 이 대서양 동맹 이것이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한계와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천영우 이사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여기 대해서 평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평양은 이란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볼 것이다. 하나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무장을 자제해 왔던 것이 실책이다. 그래서 북한이 봤을 때 김정은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핵실험 6번 하고 핵무장에 끝까지 밀어붙인 그 선택이 100번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핵 전력을 증강하고 그 증강된 핵 전력을 비밀 장소에 분산 배치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존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세 나라의 방어망을 어떻게 하면 뚫고 갈 것인가 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값이 싼 드론 전략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란 쪽에서 그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알리 하마네이가 참석한 그곳을 이제 참수작전으로 모두 다 폭사를 시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정체제의 기사회생 동력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는 37년 권좌를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반체제 세력들의 그 민간 시위를
유혈 진압을 하면서 가까스로 그걸 유지해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알리 하메네이가 자연사를 할 때까지 천수를 다하고 자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오히려 그 신정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나 참수작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혁명수비대를 주축으로 한 강경 수구 세력의 입지를 거꾸로 더욱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일종의 사교 집단이 통치하는 신정체제에 가깝다. 여기는 김일성 교를 그 아야톨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와 왕조적 세습체제에서 권력 독점이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참수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순교자로 만들어서 김일성 교가 부흥하고 북한 체제의 연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고민해야 된다. 참수작전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의 유혹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와 민초들이 자신들이 겪어온 억압과 불행의 근원이 김일성 일가의 영구 집권과 핵무장에 있다는 그러한 현타, 그러한 자각, 그러한 회의감에 도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백두혈통과 김일성 교에 대한 반감이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 김정은이 천수를 누려야 후환이 없어진다. 이런 분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천영우 전 수석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천영우 수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장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마치 천영우 수석의 이런 분석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김주애라고 하는 딸을 지금 4세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영우 수석은 북한의 내부 붕괴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북한의 내부 붕괴, 이거 90년대에도 있었던 이론입니다. 김일성 죽기 말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죽기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이 천수를 누릴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 인질로 그런 굴종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저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테마 뉴스 보겠습니다.